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.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최재천의 희망 수업. 최재천 지음. 공감 가는 글이 참 많은데요.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.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두루두루 여러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자. 저는 종종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. 영어를 안 쓰면 실력이 자꾸 줄어들까봐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영어 강의를 하는데, 첫 시간에 예고도 없이 첫 마디부터 영어로 입을 열면 반수가 우르르 나갑니다.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면 거기서 또 반수가 나갑니다. 학생 수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. 영어로 미국에서 했던 강의를 그대로 해도 우리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 못지않게 잘 따라옵니다. 그토록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미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잘 따라왔습니다. 물론 학기 초에는 조금 고생합니다.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읽고 오라고 하거나 이러이러한 수학책을 공부해 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필요한 공부를 따로 해와서 어느새 수업을 잘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합니다. 미국의 학생들은 전공 외에도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배워서 대학에 오는 것입니다.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을 갖추고 들어온 것이지요.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도 인문대 학생이 생물학 강의를 들으면 전혀 따라오지 못합니다. 물리학 강의는 꿈도 꿀 수 없지요. 수학 능력자가 아니라 수학 장애인입니다.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이야 문과과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학생이 과학과 사회를 다 배워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은 수학 장애인들입니다. 국가가 나서서 10대 시절에 청소년들을 둘러 가른 뒤 학문의 절반을 배우지 못하게 했으니까요. 저는 이것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문과 학생은 과학을, 이과 학생은 사회를 배울 권리를 박탈당했으니까요. 그래서 모두가 학문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. 배우지 않은 학문의 반쪽은 잘 알지 못합니다. 요즘도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옛날부터 구조조정의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. 아직 장래에 대한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고등학생이 된 저를 학교에서는 이과로 몰아넣었습니다.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속칭 인류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였는데 이과에 비해 문과가 좀 약한 학교였습니다. 한 학년 12개 반 중에 문과가 4반, 이과가 8반이었는데 제가 입학하던 해 마침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문과를 줄이자고 해서 그나마 있던 문과반이 3개로 줄었습니다. 이과반을 늘리는 과정에서 학교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배치했습니다. 당시 저는 무척 오만했습니다. 문과 영순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적성 검사를 해도 보나마나 문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과를 쓸 때 일부러 이과라고 썼습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저를 문과로 보낼 테니까요. 물론 그러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학교에선 이과반 학생을 늘려야 하는 판에 이과라고 자원한 저를 문과로 보낼 이유가 없었겠지요. 1학년 반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이과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. 저는 당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. 누가 봐도 문과 영순이인 저를 이과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시더니 일단 공부해봐라 하고 이런 지하에 제 뜻을 무시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과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원서 쓰는 순간까지도 대학은 문과 쪽으로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떼를 쓰고 투쟁을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저를 피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과학자가 됐습니다.
지금 생각하면 그 교장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모두 학문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융합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.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어요. 게다가 예전에는 20대 때 배웠던 걸 적당히 우려먹으며 평생 직장에서 버티다가 환갑 근처에 퇴임하고 세상을 떠났어요. 그런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. 80대에도 일해야 합니다. 20대 초반에 배운 걸 80세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절대 불가능합니다. 지금은 워낙 빠른 속도로 학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서 빨리 써먹고 또 배워서 또 써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. 평생 교육의 시대가 온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준비를 우리는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. 게다가 지금 대학에서는 절대로 옆 친구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. 옆 친구가 볼까봐 가리고 시험을 쳐야 하죠.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웬만한 직장은 모두 팀으로 일합니다.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걸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.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모든 걸 다 혼자서 완벽하게 통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든 나와 다른 전공, 나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통섭형 인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, 다른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, 한 개인의 인생으로 봐도 두루두루 여러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어요. 그런 의미에서 통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? 네,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여러분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책 제목은 최재천의 희망 수업. 제가 읽어드린 부분 공감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들으셨던 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이었죠.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